삼풍백화점 구조하셨더라고요. 네. 95년도. 95년도죠. 네. 성수대교 삼풍 뭐 대한민국 큰 사고 현장에는 다 저 활동을 했습니다. 청주대교까지요? 예. 해경이 세월호 구조 현장에서 그 구조 활동을 벌였다고 하는 그 장면들을 공개를 했어요. 또 보셨겠지만 그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군요. 한 26년간 구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냥 시스템의 문제이냐 아니면 딱 보시기에 어땠어요? 글쎄 제가 보기에도 뭐라고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뭐 이건 구조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생각을 해도 그거는 이치에 맞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구조대원이면 뭐 순환구조대든 육상구조대든 뭐 해경이든 119 구조대든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고 구조대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으면은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죠. 근데 거기서 선박에 진입을 안 하고 배 위에서 갑판 위에서 그 침몰되는 갑판 위에서 나오는 사람만 구조했다는 거는 그거는 구조 행위로 볼 수가 없죠. 제가 일선사에서 근무했던 구조대원으로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 행위만 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뭐라고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니까 구조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조는 사고 현장에 진입을 해서 진입. 예, 그렇죠. 진입을 해야죠. 화재 안전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육상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화재가 났다든지 뭐 건물 붕괴된 현장에 도착을 해갖고 안에 인명이 있다 그러면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들어가서 인명을 구조를 해야죠. 그게 구조대원이고 그게 구조대원으로서 할 임무입니다. 근데 물론 배가 뭐 순식간으로 침몰하는 상황도 아니었었고 충분히 구조대원으로서 선내 진입해서 탈출시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 왜 그런 행위를 안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공무원법상의 그 수색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돼 있죠? 국가공무원은 뭐 행정직이든 구조대원이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릴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할지라도 일단은 국가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살려야죠. 적극적인 그 행동을 했어야 되고. 2인 1조라는 것도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구조대원도 사람이고 구조대원도 생명이 있다 보니까 혼자 들어와서 아무리 구조대원도 신이 아닌다면은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인 1조로 투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투입되는 대원이 잘못됐을 때 뒤에서 같이 진입하는 대원이 확보를 해주고 안전 확보를 해주는 거죠. 때문에 2인 1조로 투입이 돼서 탈출하라고 소리만 질렀어도 그 안에 선박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행위를 안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해경이 공개한 영상에서 보더라도 2인 1조로 사고 현장에 그 진입하는 수색 작업이 없었다는 거. 네, 그렇죠.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갑판 위에서 이제 구명정을 그래서 구명정 터트리는 것도 제가 그 화면상으로 봤는데 사실 선박 관계자를 동원해서라도 그걸 다 터트렸어야죠. 거기 이제 보도에 보면은 잘 이게 펴지지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혼자 힘하고 여러 사람 힘을 합치면은 혼자 할 수 없는 걸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선박에 종사하는 관계자를 동원시켜서 그걸 또 우선적으로 터트려 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왜 급격하게 뭐 배가 뭐 순식간에 뭐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도 아니고 서서히 침몰을 되고 있는 상황에 인명을 한 명으로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는 대피방송하고 한 팀은 그거를 선박 관계자하고 구명정을 터트렸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게
과연 대한민국 구조대원은 정말 상주하고 있었던 건가? 정말 올바른 구조를 한 건가? 다시 되묻게 되네요. 예. 정말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거 해명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반드시 이 부분은 해명이 돼야 되고 밝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최초 들어온 신고도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해경이 그 침몰하는 선박에 올라가고 왜 선내 진입을 안 했으며 안내 방송을 안 했는지 그 구명정을 왜 혼자 그 한두 개만 터뜨리다 말았는지 그거는 분명히 아마 규명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소방 헬기라 그런가 해경 헬기인지 해경 헬기죠. 예. 해경 헬기가 비에 떠서 이제 그런데 내려왔단 말이죠. 글쎄 언론에도 뭐 저 방송 설비가 되는 헬기가 출동을 한 게 아니고 방송 설비가 없는 네. 헬기가 출동을 했다 그러는데 설사 방송 설비가 없어도 그 안에 상주하는 구조대원이 그 호이스트 인양이라거든요. 호이스트 인양. 그러니까 줄로 호이스트. 이렇게 쭉. 네네. 그러니까 그 줄을 구조대원이 타고 내려와서 선실 안에까지 직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행위를 해서 고함만 쳤어도 많은 인원이 살아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그러니까 그 공개한 영상에는 그 줄에 매달린 이 바구니 같은 거 사람 그렇죠. 예. 그거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주로 했단 말이죠. 예, 예. 근데 말씀하신 거는 그거를 줄을 몸에 메고 그렇죠. 선내 진입해서 예. 고함을 치고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그 조종사가 호이스트를 하고 들어간 대원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 손치더라도 대원이 호이스트로 타고 내려와서 선내 진입해서 얼마든지 육성으로 탈출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 그걸 안 했는지 좀 아쉽다는 거죠. 세월호 현장에 투입이 됐었다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사고 난 시점부터 계속 투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일부터요? 네. 그건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언론에 거의 안 나왔죠. 그러게요. 뭐 일단 소방방재청도, 그러니까 소방 119 소방대 구조대도 다 뭐 배제됐다 현장 투입을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현직에 지금 몸담고 있지 않고 그쪽하고는 지금 제가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장 나서 현장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난 시점부터 여태까지 지금도 아마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걸로. 그럼 이 중앙구조대에는 잠수부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이런 거예요? 전문요원들이 다 중앙구조대는 상주하고 있죠. 산악이면 산악, 순학이면 순학. 네. 또 평상시 저희들이 뭐 중앙구조대뿐만이 아니라 일선 소방서에도 순환 전문 교육을 저희들이 위탁 교육을 하러 갑니다. 네, 교육 과정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때문에 한겨울에 좀 뭐 얼음 속에서 동계 훈련을 한다든지 아이스 다이빙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저희 교육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소에서 한 명씩 착출이 돼가지고 해마다 가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육은. 그러니까 순환뿐만이 아니라 산악도 그렇고 뭐 첨단 장비 다루는 거라든지 첨단 장비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그러면 119 그러니까 중앙재난본부의 중앙구조단이 현장에 투입됐다는 거는 지금 뭐 논리는 그거거든요. 해경이 현장을 다 지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경의 지시를 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도 뭐 접근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러면 이게 좀 다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무슨 주관이 어디 있고 뭐 해경이 주체니까 뭐 해경 외에는 뭐 접근하지 말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생명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해경이 커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전체를 다 아우러서 지휘를 할 저희가 안 되면은 당연히 해군이 도와준다 그러면 받아야죠. 그리고 해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경하고 같이 도와서 구조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게 구조의 기본이지 무슨 파워게임을 한다고 뭐 해경이 우리가 주체니까 해군은 접근하지 마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아, 이게 세계 곳곳에 그 파견되시는 분들이라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짙들이지 않죠. 예. 또 구조대에 들어오는 그 친구들이 대원들이 또 군 특수부대에서 근무한 경력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군에서 뭐 UDT를 예. 근무했다든지 이런 대원들이 많습니다. 저희 구조대원은. 소방관계청장 실질적인 권한이 그렇게 없는 모양이에요? 원래 안전행정부 내에 방재청장 속해 있으니까요. 안전행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된다면 이제 안전행정부 내에서 방재청장의 역할이든지 그게 중요한데 글쎄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이랑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아직 지금 실종자가 있어요. 네. 그럼 16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구조 활동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더 끝까지 구조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글쎄 구조라는 거는 뭐 제가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요. 구조라는 거는 사람의 생명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구조거든요. 지금은 좀 뭐 피해자분들 가족분들이 들으면 좀 화가 나고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런 수습이라고 용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 구조가 아니라 이런 구조의 개념은 저는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그 상태로 그 수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습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라는 거는 사람의 생명이 있을 때 하나 구해내는 게 구조거든요. 용어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수습을 단 한 명이라도 끝까지 저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으로서 역할을 정확하게 좀 못한 것 같은 게 좀 아쉬워요. 언론이. 그 뭐 이번에 KBS 사건도 터졌지만 국민들이 재난을 당했는데 왜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 되지 않고 뭐 최고 권력자가 다치고 국가 뭐 소위 뭐 국가를 뭐 전복시키려고 그런다는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죠.